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기능의 부학 페인풀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재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질환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깨 질환 종류는 다양하죠. 오십견, 어깨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슬랩 등 되게 다양한데, 자, 이 어깨 질환 또 어깨 수술하고 연결되는 이런 질환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공통점을 한번 보면, 자, 공통적으로는 이 GH 조인트, 자, 이 부분이죠. 이, 이 부분의 관절이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 회전근개가 단축이 되면서 짧아지면서 여기 공간을 이제 좁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회전근개 근육의 약화가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어깨 재활을 할 때 회전근개가 중요하냐? 어깨 안정성 때문에 회전근개 재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또 다른 접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회전근개는 심부근육입니다. 삼각근 밑에 있고 승모근 밑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은 심부근육과 표면근육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부근육과 표면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근육의 활성화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어요. 자, 팔꿈치를 구부릴 때 먼저 이 위팔근 브라키알리스가 먼저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셉스 브라키가 따라서 이두근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근으로서 브라키오레디알리스가 같이 협력근으로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심부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후에 표면 근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신체의 전략적인 선택이고 근수축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재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근육, 이제 표면 근육보다는 심부 근육의 재활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거죠. 자, 일반적인 재활 트레이닝 방법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운동들을 반복적으로 또 순서대로 잘 이행을 하면 정말 로테이터 커프 재활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들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재활의 운동 목적이 뭘까요? 재활 운동의 목적은 롱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 전, 손상 전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롱텀 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셔텀 골 같은 경우에는 근력 강화,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이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런 운동을 바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후에 직후에 조직 상태를 보면 이미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어깨 질환의 원인에 의해서 어깨 그런 근육이나 인대 이런 조직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을 때 외과적인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또 조직의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육의 위축과 단축 이런 손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힘줄과 인대들도 손상을 당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근력 강화라던가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바로 한다. 조직 손상에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재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재활을 나눌 필요가 있죠. 자, 제가 재활의 단계를 이제 5단계로 나눠봤는데, 자, 조직이 손상이 됐죠. 수술하고 나서 손상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조직의 이완, 스트레칭, 근육의 활성화, 근육 강화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완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고 갈게요. 자, 근육의 이완은 액틴 마요신 크로스 브릿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수축됐다가 이렇게 결합이 약해지거나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이랬을 때 크로스 브릿지가 약해졌을 때 근육을 잡아당기면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가 완벽하게 해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스트레칭과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완과 스트레칭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뭐 조직의 이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일단 정적 마사지가 있죠. 한 근육 포인트에 대고 지그시 강하게 누르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에너지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MET 테크닉이라고 물리치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테크닉인데 이거는 이제 신경계 자극을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자가 억제, 상호 억제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건강 분야, 뭐 운동 분야, 체형 교정 분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운동 건강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테크닉을 조금 더 개선하고 개량해서 아고릴리즈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념을 정리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이 주동기랑근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제가 준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완이 됐으면, 자, 근육의 이완이 됐으면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되죠. 네,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적인 스트레칭이 뭐냐면, 자, 이렇게 고개를 사이드 밴딩을 했을 때 저항값 손으로 저항을 주면서 끝범위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손의 저항값하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도 효과적이지만 좀 더 제가 효과적으로 방법을 고안한 게 내추럴 스트레칭이라는 테크닉인데, 자, 호흡하고 시간하고 자세와 중력의 개념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이 다 되고 나서는 근육 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자, 근육 활성화는 정적 마사지로 가능하죠. 근데 아까 근육의 이완의 개념에서는 정적 마사지를 근육에 적용했다면 근육의 활성화는 이제 근육을 포함한 힘줄, 인대, 뼈막에 자극을 주면 근육의 탄력과 수축력과 이완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없던 힘이 더 세지고요.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근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아고릴리즈도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근육의 이완이었다면 지금 근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근육 강화 단계에서는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의 수축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자, 이렇게 힘을 버티는 운동이 등척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등장성은 3kg짜리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할 때 같은 근육의 텐션이 유지되는 걸 등장성이라고 그러고, 등속성은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등장성 수축, 3kg짜리 아령을 들었을 때 스피드의 조절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빨리 수축하고 다음번에는 천천히, 빨리 천천히. 자, 이렇게 되면 등속성 개념하고 완전 명확하게 달라지죠. 등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스피드지만, 같은 스피드로 수축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3kg짜리로 수축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1kg짜리로 저항을 주면, 같은 스피드로 저항을 하면 그게 등속성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등장성하고 등속성 수축을 구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육의 상태는 등장성과 등속성이 항상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중요한 거는 나중에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이 같이 접목될 때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런 재활의 5단계가 단순히 어깨 재활에만, 로테이터 커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깨 수술, 무릎, 팔꿈치, 허리 수술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회전근개 재활 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이미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키가 되는 운동이 어떤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이 첫 번째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동작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자, 이 동작을 함으로써 회전근개 4개 중 3개가 작동을 합니다. 가시아렉근, 그 다음에 작은 원근, 그 다음에 어깨 밑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주동근, 기랑근의 개념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회전근개 재활의 60-70%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운동 동작 중에 좀 아쉬운 동작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바로 이제 사이드 라잉의 외회전인데 내회전 이 동작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동작은 재활 중간이나 재활 말기에 가서는 큰 뭐 개념적인 차이가 없지만 초기 재활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하고 이 동작하고 같은 원리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중력의 개념이 빠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아령의 무게와 중력이 같이 개념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재활 방법을 세분화하는 데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재활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외회전, 내회전 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 근육이 작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운동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끝범위까지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펴고 구부리고 자, 이렇게 관절의 끝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근력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손끝으로 저항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팔꿈치로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외회전, 내회전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대 근력의 20%, 10% 수준으로 반대 손을 통해서 구심점 수축을 할 때 저항값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필 때, 외회전 할 때 손으로 미는데 이 수술한 쪽의 팔은 버티면서 팔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심성 수축에서 원심성 수축으로 저항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서 하면 발목, 무릎, 고관절에 그 협력근에 저항이 걸려서 순수한 그 회전근개 재활보다는 다른 안정 근육의 역할이 늘어나면 저항값이 생기면서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래서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구심성, 원심성의 수축의 원리를 결합을 했을 때 개념이 좀 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기본이고, 그다음에 가시미근의 운동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서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누워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의 영향을 배제해야 되겠죠. 서서 하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좀 생기죠. 근데 누워서 하면 중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재활 초기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관절 재활은 체계적인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A, B, A, B, C 이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재활을 하는 것보다 세분화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조직이 손상됐죠? 그 다음에 조직이 회복하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회복을 하는 과정도 있고 손상된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에 의한 손상이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관절 재활에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재활 과정을 개념을 세분화해서 재활 운동을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완벽한 재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